30대 직장인 민식 씨는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막둥이인 민식 씨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눈에 띄게 달라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실 수도 없고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 직장인인 터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나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최소한의 예방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잘 내고 있다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세가 되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라고 2년마다 고지서가 날아오고 40세가 되면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유병률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크며 치료가 가능한 것들을 표적질환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검사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 검사를 진행하시는 분 혹은 필요한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오래 일하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검사인데 이분은 이걸 왜 맨날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필요한 검사만큼이나 불필요한 검사도 많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검사 말이죠. 과연 부모님을 위한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불필요한 건강검진 중 첫 번째는 바로 심장초음파입니다. 심장초음파 같은 경우는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고 전신마취를 할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관련해서 질환이나 급사 등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평소에 부정맥이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 좋은 느낌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굳이 매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심장초음파가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부모님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심전도 역시 수술을 앞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폐기능 검사 같은 건 평소에 건강하시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들 받으시는 CT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CT와 MRI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T와 MR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CT는 방사선 노출이 있고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몸에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MRI가 안전합니다. 차이점 두 번째, 바로 비용인데요. CT가 MRI보다 검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CT는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병원에서 기기를 놓고 검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MRI는 좀 더 큰 병원, 대학병원 같은 상급 병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살면서 MRI를 찍으신 분이 많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MRI가 있어서 찍어봤지 그게 아니었으면 안 찍어봤을 것 같거든요. 반면 CT는 요즘 건강검진센터에 가시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CT라든지 폐 CT, 그 다음에 뇌 CT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CT와 MRI를 찍어야 하느냐? C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볼 때 에피소드 혹은 줄거리 요약본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강 내 간이 보일 레벨까지 찍는 펫CT 검사는 3분이면 끝납니다. 라민이 다 익을 시간인 3분이면 검사가 끝날 만큼 간단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 몸 안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부 CT 같은 경우는 간부터 거의 골반까지 찍는데 이 또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아 아주 효율성이 뛰어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CT가 종합적이었다면 MRI는 하나를 꼭 집어서 보는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 MRI는 뇌혈관과 같이 뇌 자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복강 MRI 같은 경우는 간이면 간 MRI, 췌장이면 췌장 MRI가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면 MRI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CT를 종합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recommend further evaluation such as MRI 라고 말합니다. 이는 조금 더 자세한 이미지를 찍어라, MRI 같은 걸 찍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CT가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허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불필요한 건강검진 두 번째가 바로 CT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초음파에서도 정상이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몰라 복부 CT를 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굳이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펫CT 같은 경우 방사선 피폭이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내 몸의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펫CT를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펫CT를 찍으면 몸에서 방사선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 직후 외부인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돼
병들 위험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소량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죠. 급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 중 내가 유방이 좀 아프고 덩어리가 만져져서 바로 검진센터에 가셔서 초음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비급여로 비싼 가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초음파 또한 명백하게 복부에 통증이 있고 배 안에 뭔가 만져지는데 그냥 검진센터에서 복부 초음파를 받는다면 비급여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급여로 초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몸에 딱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 몸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논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잘 살펴보고 챙기셔야겠죠. 그럼 불필요한 검사를 소개해드렸으니 꼭 필요한 검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검사, 소변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기본검사라고 하며 나라에서 제공해줍니다. 이 기본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피검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 그 외에 백혈구나 혈소판 수치 같은 게 나오는데 이 기본 베이스 수치들이 나와야 다음 검사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검사 항목이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갔다고 하면 간이나 담도계 쪽에 문제가 있으니 초음파가 필수가 될 것이고 이는 나라에서 급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소변 검사도 마찬가지로 소변 안에서 백혈구라든지 피라든지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검출된다면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하복부 초음파로 콩팥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검사와 소변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 또한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필수 검사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년에 한 번 특수 직종인 분들은 1년에 한 번 검사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 1년에 한 번씩 받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1년 사이에 몸의 강산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 건강검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검사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인데요. 요즘은 인스턴트 식단, 식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이 많아서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 많습니다. 특히나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 수면 혹은 비수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40세부터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1년이나 2년 안쪽으로 받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위험 발생률도 아주 높고 암 사망 원인 4위인 만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 검사 전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귀찮아서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장 내시경도 위내시경과 같이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에 생기는 암은 식습관에 따라서 생기다 보니까 유전적인 것보다는 생활습관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장학문학회에서 135 법칙이라고 가족력이 있고 이전 검사에서 용종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나쁘지 않은 용종이 나오신 분은 3년에 한 번, 그게 아니고 정상이신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검사를 꼼꼼히 잘해주는 의사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기준 5년보다는 3년에 한 번씩 받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건데요. 만약 가족 병력 중에 고혈압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으면 뇌 MRI를 찍는 게 좋습니다. 또한 뇌 MRA라는 게 있는데 이는 뇌혈관 MRI입니다. 이 검사를 추천해드리는 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뇌혈관 질환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혈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다가 뇌출혈,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고혈압이나 가족력이 있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은 췌장이 중요하니 복부 초음파 혹은 조형 증강 복부 CT를 찍으시고 여성분들은 유방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식 씨 같이 부모님 건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부모님을 아낀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또 과하면 건강 염려증처럼 과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부모님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돕는다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쓸데없는 집착을 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플러스 건강검진을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을 수 있는 의사분과 함께 내 몸은 스스로 지키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검사를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